1. 피플무버. 1995년 8월에 폐쇄된 이 놀이기구에선 2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놀이기구의 이름은 피플무버로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느린 운송놀이기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사고는 1967년 운행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발생했습니다. 피플무버에 탑승한 한 16세 소년이 다른 칸으로 이동하려다 선로에 떨어졌던 것인데요. 소년은 다가오는 기차에 짓눌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1980년 다른 칸으로 옮기는 기행을 보이려던 18세 소년에게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플무버에는 신속히 승차를 종료할 수 있는 비상 스위치가 없었다고 전해졌죠. 그 외에도 1972년 피플무버에 탑승했던 4명의 소녀에게도 비극이 벌어졌는데요. 일행 중 한 명이 모자를 분실했고 두 소녀가 모자를 찾기 위해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뛰어내렸던 것이죠. 차량에서 내려 선로에 서게 된 둘은 다른 차량에 탑승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고 트랙을 따라 이동했는데요. 다행히 한 소녀는 무사히 다른 차량에 탑승했지만 다른 소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터널을 뛰쳐나오자마자 9m 높이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그녀의 팔, 엉덩이, 골반이 부러졌는데요. 이후 소녀는 터널 끝에 가드레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디즈니랜드 측을 고소했지만 법원이 소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디즈니랜드 측에 승소했다고 하죠. 가장 느린 놀이기구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던 피플무버는 이후 1995년 8월 운행이 중단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고 합니다. 2. 컬럼비아 범선.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나간 부품으로도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디즈니랜드 공원에 있는 컬럼비아 범선은 미국 최초의 세계 일주 선박인 컬럼비아 레디비바와 실물 크기가 동일한 놀이기구입니다. 이 놀이기구는 12분 동안 강변을 거닐며 승객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1998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컬럼비아 범선의 선장은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부두에 접근했고 그동안 승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범선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는데요. 이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던 부두 담당자는 배가 빠르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로프를 배머리에 걸어 배를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박이 너무 빨리 부두에 들어오는 탓에 배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 부품이 떨어져 나갔고 탑승을 기다리는 한 남성의 얼굴과 목을 강타하고 말았죠. 곁에 있던 그의 아내 또한 심각한 안면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남성은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지만 둔기에 의한 외상 및 두개골 골절로 이틀 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는 여러 언론에 언급되며 모두에게 충격으로 남게 되었고 디즈니랜드 측은 이후 선박 도킹 방식을 변경하는 등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고 하네요. 3. 로저 래빗의 카툰 스핀. 2000년 9월 엄마의 4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과 디즈니랜드에 방문한 한 4살 소년에게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날 소년은 로저 래빗의 카툰 스핀에 탑승했었는데요. 이 기구는 자동차 모형을 타고 정해진 트랙을 따라 이동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는데 로저 래빗의 차량에 탑승한 소년이 기구에서 추락한 후 다른 차량의 밑에 깔리게 되었던 것이죠. 차량에 깔린 소년은 약 3m가량 끌려갔고 10분 동안 기구 밑에 갇혀있게 됩니다. 소년은 기구에 깔린 순간 심정지 상태가 되어 뇌 손상을 입게 되었고 횡격막, 간, 비장이 찢어지는 등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사고 후 제대로 몸을 가누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한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전해졌죠.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게 된 소년은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살 수 없었는데요. 이후 소년은 9년 뒤 어린 나이인 13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피해자 소년의 부모는 디즈니랜드를 상대로 고소했고 법원에서는 디즈니가 제때 의료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하네요. 4. 미션 스페이스.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디즈니월드는 4개의 테마파크와 2개의 워터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디즈니월드에서도 한 아이가 미션 스페이스를 타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미션 스페이스는 우주선 발사의 상황을 재현한 놀이기구인데요. 때문에 중력의 2배에 달하는 압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사고의 피해자였던 소녀는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신체 조건을 모두 충족했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이 놀이기구에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 어머니는 아들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들이 겁에 질려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승자가 끝나고 난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소녀는 이내 의자에 앉은 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했던 것이죠. 사실 미션 스페이스를 타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그 전부터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탑승 후 가슴 통증이나 메스꺼움을 느껴 지역병원으로 이송되었던 것인데요. 미션 스페이스의 위험성은 어트랙션 외부의 경고 게시판에도 붙어 있습니다. 진짜 우주비행사는 우주여행 중 멀미를 자주 합니다. 우주비행사와 마찬가지로 이 모험 도중 혹은 이후에 메스꺼움, 두통, 현기증, 방향감각 상실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션 스페이스를 탑승했던 전직 나사 우주비행사들은 이 놀이기구는 우주여행을 하는 것과 느낌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우주비행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되어 다양한 훈련을 하는 반면 테마파크에 놀러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5. 악어에게 잡아먹힌 아이. 지난 2016년 6월 휴가차 디즈니월드에 방문했던 가족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와 함께 리조트 근처 발목 깊이의 얕은 호숫가에서 모래성을 만들고 놀던 2살 아이가 악어의 습격을 받았던 것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했지만 이미 아이를 물속으로 끌고 간 악어를 쫓아가기엔 역부족이었죠. 이후 19시간 동안의 수색 작업 끝에 아이의 시신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호수 근처에는 수영 금지 표지판만 세워져 있어 악어의 습격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엔 악어 경고 표지판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후 5년 동안 디즈니 소유지에선 250마리의 악어를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6년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뒤엔 악어 습격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